고발 사주 의혹은 공수처의 수사가 끝난 뒤에도 여러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저희가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빈손 수사였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박병영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 2020년 총선 당시 손 검사가 최강욱, 황희석 등 당시 범여권 후보들의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공소장에 검사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검사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강도 높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선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한 겁니다. 공수처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손 검사가 당시 여권 인사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김웅 당시 후보자가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이 자료를 보냈다는 겁니다. JTBC도 앞서 조성은 씨가 받았던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이란 계정을 따라가 보니 실제 손 검사 휴대전화 번호가 나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다만 자료가 전달되는 과정에 손 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를 통해 김 의원에게 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도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해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며 손 검사가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장에 담긴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내용이 수사 정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는 당시 검찰이 조국 수사를 마치며 수사 결과로 발표한 내용이어서 수사 정보인지를 놓고도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장을 누가 썼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수처는 불상의 방법, 즉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작성된 고발장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증거 부족이 당시 이유였는데 앞으로 이뤄질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가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손 검사의 첫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